타비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타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오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노션 트라이얼 10이어 팔로우업 해보면 타비가 서저리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거의 뭐 동등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타비를 했는데 타비 페일러가 오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타비 익스플란트가 리두타바보다 아웃컴이 안 좋습니다. 모탈리티 인 호스피털 보면 2.3 대 11.6. 그래서 랜드마크 어널리시스 보시면 첫 한 달에 거의 3배 이상 수술하면 타비 리두하는 것보다 수술 거의 3배 이상 사망률이 높습니다. 뭐 잘 되면 장기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뭐 물론 이제 서저리하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엔도카다이티스는 여러 상황 때문에 더 나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익스판트한 게 리두타비보다 아웃컴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미국 경향을 보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 여기 보시면 80세 이상에 보면 타비 대 사바가 98.9 대 1입니다. 99 대 1로 타비를 하고요. 미국 같은 65에서 80 보면 87.5 대 12.5입니다. 거의 88%를 65에서 80세도 타비를 하고 가장 재밌는 건 65세 미만도 타비가 48%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타비가 거의 뭐 가장 정립된 치료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이제 인정 기준이 힘들다 보니 작년에 1,805명 데이터를 이제 회사한테 얻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65세 미만은 사피엔에서만 1% 있었고요. 나머지 밸브에서 65세 미만은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에서 80세 이상이 80%고요. 65세 미만 0.5%, 6명인가 7명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미국과 보면 완전히 격세지감이고 이게 급여가 되면서 더 웃기게 됐는데 2020년도 보면 80세 이상이 반이었거든요. 50%. 근데 2024년도 되면서 80세 이상이 80%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영에이즈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랑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만 해도 지금 80세, 65세 어떻게 할 거냐는데 최근 보면 50세, 65세, 75세 어떻게 할 거냐. 리센트 트렌드는 더 영 에이지서부터 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00개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리두타바가 5케이스가 있었는데 전부 다 사피엔이었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다 시술은 됐는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2019년도 한 중반까지만 해도 거기 사피엔을 거의 9대 1 정도로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거의 반반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비도 생기지 않을까. 지금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케이스는 뭐 2015년도에 이제 타비했던 환자인데 7년 만에 뭐 페일해서 오셨던 분이고 코로나 라이트 충분하고 그래서 보시면 타비를 했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심플하게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터미널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오스커트가 있는데 원래 있던 첫 번째 밸브에서 밸브가 다 붙으면 그럼 거기가 이제 새로 스커트가 생기기 때문에 핀 된 데서 맨 위에 올라간다. 이걸 네오스커트라고 하고 펑셔널 네오스커트는 결국은 이 애뉴러스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 있느냐 애뉴러 플레인에서 그걸 펑셔널 네오스커트라고 하고 리프렛 오버행은 첫 번째 밸브 리플렛이 두 번째 밸브에 넣으면 얼마나 위로 올라오느냐 이게 되겠고 익스펜션은 첫 번째 세컨드 밸브가 첫 번째를 익스펜션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개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NSP랑 CRP가 되겠습니다. 네오스커트 플레인이라고 해서 첫 번째 밸브가 붙었을 때 거기 플레인을 저희가 재는 게 NSP가 되겠고 CRP는 코로너리 오스티움이 있으면 가장 낮은 그런 플레인을 갖다가 재서 CRP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술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바파 아까 밸브 앱 만든 선생님이 흉부외과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리뷰 저널을 만들었는데 뭐 아주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랜드마크에 그 네오스커트 플레인이 표시되어 있고요. 밸브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요 검정이 리플렛 나디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리플렛 붙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세컨 밸브는 사피엔은 다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에큐르 네오는
조금 뭐 저희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인베스티게이션하고 인컴패티블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피엔스3랑 에볼루트를 저희가 가장 많이 밸브인 밸브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디멘션에 따라서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똑같은 밸브를 넣을 때는 그냥 같은 플레인에 넣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에볼루트에 S3 사피엔을 넣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노드가 4에서 6 가장 옵티멀한 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3개째 프레임마다 하면 노드가 6, 여섯 번째가 가장 좋고 4까지는 어셉터블하다. 리플의 오버행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셉터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의 오버행이 짧은 숏과 톨이 있는데 숏인 숏은 뭐 거의 생기지 않고 톨인 숏도 오버행은 생기지 않고 톨인 톨도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숏인 톨이 되는데 이거는 이 두 번째 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게 되겠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노드 6 다이아몬드 3개째에 들어가면 리플의 오버행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 코로나 리스크는 없을 수 있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면 좋은데 이걸 어디까지 낮추냐? 그게 이제 노드 4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드 6맥에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리플 오버행이 있다 하더라도 리플의 오버행이 있는 그 넓이가 두 번째 넣은 밸브 넓이보다 크면 사실 헤모다이나믹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억셉터블 하겠다. 그래서 6이 좋지만 코로나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4까지는 억셉터블 하겠다. 그래서 요 릴레이션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RP와 NSP가 있는데 이 NSP가 CRP 밑에 있으면 사실 코로나 리스크는 거의 없고 근데 이게 NSP가 네오스커트가 코로나 리스크보다 위에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재서 코로나 리스크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브가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면 벌룬이 밀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세컨드 밸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에오타까지 거리를 잴 때 두 번째 밸브에서 재야 되고 두 번째가 셀프면 사실은 첫 번째 벌룬을 더 넓히지는 벌룬 익스펜더블보다 더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밸브에서 거리를 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오스커트 플레인이 S 정점 밑에 있으면 에오타랑 코로나리까지만 재면 되는데 이게 어보브 S 정점 위에 있으면 에오타까지 거리까지 재서 이게 코로나리 업소션 리스크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작년서부터 이렇게 숏인 숏이냐 톨인 숏이냐 톨인 톨이냐 숏인 톨이 되겠는데 결국은 CT를 잘 분석하고 코로나 리스크 플레인을 보고 네오스커트 플레인을 봐서 사이징을 하고 코로나 리스크를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케이스 보면 왜 쉬웠냐 보시면 CRP가 여기 있고 NSP는 거의 프레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 NSP가 CRP 밑에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코로나 리스크가 없죠. 사실 엔조만 봐도 이거는 그냥 이건 코로나 리스크는 없겠구나라고 편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CT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렇게 쭉 잰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VTA가 적으면 4가 넘으면 로우 리스크인데 결국은 VTA가 2mm 이하고 2에서 4mm면 하이 리스크 때문에 리프트 모디피케이션하고 코로나 프로텍션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어차피 서저리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 보여드렸던 바실리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리플렛이 20.5여서 저희가 뭐 바실리카하고 에볼루트를 넣었는데요.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에볼루트 자체가 에오타랑 사이너스에 거의 꽉 낑기듯이 돼서 메저에 보면 2mm는 넘는 4mm와 중간 정도의 인터미디엇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파이널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거 그냥 네이티브 케이스 아니에요? 그냥 네이티브 케이스죠? 예. 이거는 네이티브인데요. 예. 그러니까 요 환자를 갖다가 아까 72세 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약에 세컨드로 이제 넣게 된다. 그러면 이제 코로너리 시퀘스트는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3맨쇼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10.7 업데이트도 보면 두 번째 넣을 때 노드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밸브가 얼마나 접혀지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그 저희 CRP가 NSP보다 아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TC가 2에서 4mm이고 하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컨 벌브를 넣게 된다면 다시 바실리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비가 영거 로우 리스크 페이션스 더 많이 하고 있고 익스플란트가 아웃컴이 더 안 좋고 CT 분석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CRP, NSP를 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두탑이 앱이 있는데요. 그 바파 선생님이 밸브 갖다가 위두탑 앱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산하게끔 돼 있는데 그 지난번에 프록터 미팅 가가지고 요거 해보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밸브 앱만큼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지 실제로는 CT 매저가 더 중요하다고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